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최근에 그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올해 2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8개월, 9개월 이렇게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소득이 직장 생활 하시거나 경제활동을 꾸준하게 해보신 분들인데 최근에 소득이 많이 급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직종도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험 설계 일을 하시는 설계사님들 많이 찾아오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을 하시던 사장님도 계셨고, 자동차 영업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분양 상담을 하신다는 사장님들 계셨고, 조선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시는데 소득이 많이 줄었다고 오셨던 분도 계시고, 일용직 전기가스 공사 일을 하시는데 일이 많이 줄어서 일을 나가는 날짜가 많이 줄었다라고 해서 소득이 감소했다고 상담 오신 분도 계시고, 직종이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직종에서 소득이 많이 감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일을 장기간 오래 그 일을 해오고 계셨고, 전에는 일정 정도 소득이 유지가 되어서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데, 그리고 내가 그 빚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자를 감당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던 분들이지만, 최근에 소득이 줄어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카드가 연체되고 채무를 갚아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분들이 개인 파산으로도 신청이 가능할지, 내가 소득이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도 개인 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례 중에 한 분의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전남 광주지방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던 분의 사례거든요. 많이 찾아오시는 직종 중에 보험 설계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보험 설계사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이 100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접 연도 소득을 평가해봤을 때는 당연히 개인회생으로 들어가야 되고, 개인회생으로 들어가더라도 한 달에 변제금 몇십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소득이 많이 감소하신 겁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개인적인 영향도 좀 사정도 있으셨어요. 어떤 달에는 들쭉날쭉 한 50만 원 소득이 있는 달도 있고 100만 원 소득이 있는 달도 있고,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많이 감소하신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제가 했고, 물론 채무 금액이 좀 작으셨어요. 원금이 3,800만 원, 이자가 연체된 지 많이 되진 않으셔서 100만 원 정도 붙어 계셔서 총 원리금이 3,9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채무 금액이 크신 분은 아니었죠. 하지만 제 예상대로 법원에서 전혀 문제 삼는 것이 없이 간단하게 몇 달 만에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사례인데요. 이분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나열해드렸던 그 직종에 계신 사장님들이 전부 다 무난하게 면책을 다 받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례들은 어저께 제가 그 사건 진행 현황을 검토하면서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직종을 제가 이렇게 뽑아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회생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실 때 소득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전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면 작년 소득보다 지금 현재 소득이 많이 줄어 계실 수도 있어요. 작년 소득으로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개인회생으로 가야 하지만 지금 현재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보다 훨씬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해서 개인 회생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분이 파산도 가능한지 이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상담 오시는 분들, 직장이 있더라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도 소득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걱정을 하시면 개인 회생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파산도 가능하지 않으실지 이 부분까지 제가 깊이 있게 같이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 잠깐 찾아보시고 나는 당연히 개인 회생으로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좀 더 전문가에게 상의를 받으셔서 개인 파산은 가능하지 않을지도 검토를 받아보시면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그 대법원 판례를 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소득 이 부분에 대한 그 기준이 좀 될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1904 대법원 판례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그리고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파산 신청이 남용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겠죠?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세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해서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 대법원도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어떤 제도를 이분이 이용했을 때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저는 이 판례를 읽고 있어요. 이 판례를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과연 이분이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신청하시는 본인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기에 방점을 찍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직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분일지라도 현재 본인의 사정이든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든 지금처럼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든 소득이 감소했고 그 소득이 장기간 동안 다시 증가할 여지가 안 보인다고 하면 지금의 소득을 기준으로 당연히 현재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 마지막을 읽어드려 볼게요.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을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계시죠. 이분이 건강하고 아직 나이도 젊다, 그래서 소득이 지금도 직장이 있고 향후에도 꾸준히 그 경제활동을 해나갈 여력이 충분하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분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꼼꼼히 따져보아서 과연 이분이 회생 절차를 통해서도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지, 이 얘기는 끝까지 변제를 종료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까지 판단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 대법원 판례는 너무나도 올바른 설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최근에 이제 갈수록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계셔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직장을 동일하게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같은 일을 동일하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소득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급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전에는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맞았던 경우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장래 더 불안하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소득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큰 분들, 이런 분들은 개인 파산으로 내가 신청해도 면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아 보시고 내가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